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너무나 이쁘고 사랑스럽던 아내와 이혼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을 잃고 난 뒤에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을 저나 아내나 너무 늦게 알았네요. 이기주의의 끝을 달리던 성격인 아내였지만 그것조차도 품어주려다 결국 포기하게 된 사연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해요. 너 100일 휴가 나오면 나랑 내 친구들이랑 같이 바다 가기로 했다? 괜히 군발이 티내지 말고 분위기 맞춰가며 잘 놀아야 한다? 며칠 정도니까 어려울 거 없지? 응? 나 100일 휴가 나가면 부모님이랑 같이 지낸다고 말했었잖아. 오랜만에 얼굴 보는 거기도 하고 친척분들도 온다고 했었거든. 그래서? 내가 갑자기 약속을 잡았다고 나 핀잔 주는 거야? 나 경영과 박지영이야. 사귀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무릎 꿇고 눈물 흘릴 남자들만 한 트럭인 박지영. 군대 가는 거 기다려준다고 했더니 아주 기고만장해져서는 여친의 소중함을 모르는 걸까? 소중함을 모르는 게 아니라 가족끼리 지내기로 약속을 해서 그렇지. 저번에 말했을 때는 괜찮다고 하더니 왜 갑자기 말이 바뀌고 그래? 몰라. 나는 그런 사정 모르겠고. 나 위해서 어디까지 해줄 수 있는 사람인지가 중요해. 철훈이 네가 나 위해서 부모님이랑 약속 캔슬까지 하는 사람이라면 난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면 나 사랑하지 않는 걸로 알고 그냥 사귀기로 한 거 물렀으면 좋겠다. 미안. 부모님을 뵙기로 약속을 이미 해둬서. 진심이야? 나밖에 없다면서 먼저 고백한 거 너잖아. 우리 아직 1주년 되기도 전이고 또 내가 너 군대 간다고 한 거 기다려준다고까지 했는데? 그런데 100일 휴가에서 고작 며칠을 나랑 못 보낸다고 말하는 거야? 진심? 솔직히 우리 얘기해보자. 이런 식으로 네가 갑자기 일정 바꾸는 거 있으면 내가 그때마다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거야. 뭔 소리야. 일정 바꾸는 건 둘째치고 그때마다? 내가 이랬던 적이 또 있는 것처럼 말한다? 지영이 네가 이랬던 적이 한두 번이래야지. 나 엄마랑 일본 여행 간다고 하니까 배 타고 가는 거 걱정된다면서 악몽 꿨다면서 갑자기 가지 말라며. 그거야. 내 친척 중에 악몽 꿨다가 정말로 사고 당한 분이 있어서 그렇지. 우리 집안이 묘하게 신기? 영능력? 그런 거 갖고 있단 말이야. 너 정말 사고 날까봐 걱정돼서 그런 건데 내가 걱정해줘도 난리네. 결과적으로 일본 여행 잘만 다녀왔고 아무 사고도 없었잖아. 나 그때 네가 계속 나한테 문자 해대고 10분마다 답변하라고 해서 엄마랑 여행 제대로 즐기지도 못했어. 하도 네가 빨리 돌아오라고 미친 사람처럼 최근에 돼서 귀국 날에 엄마가 버스 방향 반대로 탄 것 때문에 화까지 엄청 냈었고 그거 생각하면 엄마한테 아직도 내가 미안한 마음인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나랑 헤어지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그렇게 부모님이 소중하면 부모님이랑 평생 살아. 100일 중에 일주일도 못 내주는 너 같은 남자친구 나도 필요 없으니까. 뭔가 오해가 있나 본데 군대 100일 휴가가 설마 100일 동안 휴가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지? 응? 당연히 그런 거 아니야? 지영아, 100일 만에 나가는 휴가라서 100일 휴가라 그러는 거야. 어쩐지 일주일이나 얘기를 하나 했다. 그럼 오해 잘 풀린 거지? 아니, 오해 풀리고 뭐고 간에 나 기분 나빠졌어. 나 모른다고 이렇게 꼽주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무엇보다 내가 이렇게 간절히 부탁했는데 부모님 보러 가겠다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우리 헤어지자. 너 꼴도 보기 싫고 말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다 싫어. 다 짜증난다고. 지영아, 그러지 말고 내 얘기 좀 들어봐. 내가 너 정말 좋아하는 거 알잖아. 내가 너한테 배려해주는 만큼의 절반만큼이라도 양보해주면 안 돼? 몰라. 그럼 부모님 보는 건 하루만 하고 나머지는 나랑 다 보내. 안 그러면 무조건 헤어질 거니까. 제 아내였던 사람은
대학교에서 동기로 만나게 된 사이로 얼굴값을 한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성격이 이기적이고 뻔뻔한 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성격도 상관없다고 할 정도로 얼굴이 예쁜 사람인지라 동기며 선배, 후배할 것 없이 인기가 많기도 했었죠. 막 나가는 것은 특유의 쾌활함으로 인식이 될 정도로 매력이 철철 넘치는 사람이었기에 사귀고 한동안은 하늘을 날아갈 것처럼 기분이 좋았었지만 날이 갈수록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모습에 질리는 것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가 군대를 가게 됐어도 이런 모습은 변함이 없었죠. 다만 이런 와중에도 서로 좋아하는 마음은 가득했기 때문에 군대를 전역할 때까지도 헤어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전역을 하는 동안 기다려준 그 마음이 고마워서 저는 졸업 후 곧장 프로포즈를 통해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도 이런 아내의 자기중심적인 성격만은 도무지 달라지질 않더군요. 저를 사랑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애정만으로는 점점 감당이 힘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너 진짜 너무한다. 우리 엄마랑 아빠는 뭐 여행하면 질색인 사람인 줄 알아? 갑자기 무슨 말 하는 거야? 유럽 여행. 아버님이랑 어머님이랑만 여행 가게 되고 우리 엄마랑 아빠는 빼놓은 거잖아. 좋은 걸 같이 누릴 생각을 해야지. 참 이기적이라서 내가 화가 나서 그래. 안 그래도 그 얘기 왜 안 하나 했다. 저번에 말할 때는 괜찮다며. 왜 자꾸 말이 바뀌는데? 그때는 내가 내일이다 피부관리다 정신 없을 때였잖아. 그런 식으로 나한테 기분 좋은 선물해줘 놓고 은근슬쩍 이런 얘기 약속받는 수법. 이제 그만할 때 되지 않았어? 어쨌거나 네가 허락한 건 맞는 일이고 가족끼리 유럽 여행 한번 가는 게 뭐 어때서 그래? 엄마랑 아빠 결혼 기념일이기도 해서 내가 선물하기도 하는 거고 전에 일본 여행 갔을 때 엄마한테 화냈었던 게 마음에 걸리기도 해서 그러는 거라 했잖아. 허락할 때는 언제고 왜 자꾸 뒤늦게서야 말이 바뀌냐 넌? 그리고 장인 어른이랑 장모님이랑도 내가 여행 가라고 했었잖아. 여행 가게 되면 수발은 내가 다 들어야 할 텐데. 나는 너랑 가고 싶다고. 나같이 덜렁거리기도 하고 깜빡거리는 성격이면 네가 책임을 져줄 생각을 해야지. 왜 나만 놔두고 단독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래? 나 좋아해서 결혼한 거 아니었어? 이럴 거면 결혼 생활은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결혼 생활까지 갈 이야기냐 이게? 부모님이랑 여행 한번 같이 가는 것 가지고 너무 그러지 마. 다음에 너랑 장인어른, 장모님 다 같이 가든지 할게. 가든지 할 게 아니라 당장 예약을 해. 그렇게 말해놓고 기약 없이 질질 끌기만 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솔직히 반대 입장이었으면 내가 아주 기분 좋게 보내줬을 것 같거든? 왜 넌 그렇게 자기중심적인지 모르겠다. 어딜 가나 대우받아야 하고 자기가 가장 그 자리에서 빛나야 하고 진짜 성격 피곤한 거 알지? 왜? 내가 이런 성격인 거 모르고 결혼했어? 얼굴 예쁜 마누라 얻었으면 그걸로 고마워할 줄 알고 대접해줄 생각을 해야지. 익숙해졌다고 이제 피곤해하고 소중한 줄 모르는 거야? 정신 차려. 그러다가 나중에 바람이라도 난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다. 있을 때 너나 나한테 잘해. 솔직히 내가 프리랜서로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일 받으면서 너 먹여 살리고 있는 거잖아. 그건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그런데 내가 애정결핍인 걸 어떡하라고. 너 대학 졸업하고 나서 이 자리 저 자리 취직할 곳 알아보고 있다고 말만 한다 뿐이지. 주부로서 지낸 지도 벌써 1년이 넘었고 취직할 마음이 없으면 없다고 차라리 솔직하게 말이라도 하든가. 지금 말 다 했어? 영숙이가 안 그래도 내 취직 자리 알아봐주고 있다고 했잖아. 영숙이 네 친구 알지? 아는데 그 친구도 솔직히 너한테 오냐 오냐 이빨은 소리만 하지 쓴소리는 절대 안 하는 편이잖아. 같이 다니고 있으면 맘 편한 건 알겠는데 위기감을 가지든지 아니면 나한테 고마움을 좀 가지든지 해줘. 집안일도 내가 일 끝나고 나서 항상 거들어주는데
피곤하게 좀 하지 말고. 기가 막혀서 정말 이미 내 마인드가 글러먹었다. 뭐? 거들어줘? 거들어주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걸 하는 거야. 당연한 걸 하는 건데 도와준다는 마인드니까 나한테 이렇게 잘난 척 굴지. 그까짓 돈 좀 덜 벌고 더 벌고가 뭐가 중요하다고. 너랑 나랑은 이제 결혼한 부부 사이야. 부부끼리 째째하게 돈 문제니 뭐니 말하지 말자 좀. 돈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배려와 고마움을 얘기하는 거야. 너 내가 정말 소중하긴 한 거야? 아니면 널 챙겨줄 사람이 필요해서 나랑 같이 지내는 거야? 나는 이제 그게 헷갈리기 시작한다. 헛소리 하는 거 보니까 정말 마음이 많이 변하긴 했구나. 그래, 내가 없어져 봐야 소중한 줄 알겠다. 나 당분간은 너랑 떨어져 지내고 싶네. 서로 냉각기를 좀 가지든지 하자. 장인어른 담배 매일 피워대서 같이 살기 싫다더니. 거취 문제야 내가 알아서 할게. 신경 쓰는 척 하지 마. 저와 결혼하기 전에는 직장을 구할 거라고 말하던 아내였지만 막상 취직을 앞두고 있자 주변에서 들은 힘든 직장 생활 때문에 걱정이 된다면서 친구들과 놀러만 다니더군요. 벌지는 않고 쓰기만 하는 태도까지야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것들에 대해 고마움을 전혀 느끼지 못하니 한숨만 나왔죠. 이런 아내를 매일 싸고 도는 영숙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내의 절친도 문제였습니다. 철훈 씨, 지영이한테 얘기 들었어요. 듣자 하니까 정말 너무하시네요. 무슨 얘기를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한두 번 본 사이가 아닌데 저도 한마디 얘기를 드릴게요. 지영이 모델을 했으면 탑모델 됐을 애고 배우 했으면 탑배우 됐을 애예요. 그런 지영이랑 결혼을 했으면 애지중지 모시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철훈 씨 인물이야 평범하신 편이잖아요. 일 혼자 한다고 해서 그게 모든 지영에 대한 잘못의 면죄부가 되는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무슨 얘기를 어떻게 들으셨냐고요? 설마 제가 직장일 안 한다고 구박이라도 했다고 하던가요? 구박이라는 게 꼭 지적을 해야만 하는 게 아니죠. 태도라든가 평상시 말투라든가 그런 거 하나하나에서 애가 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영이요. 애가 어릴 적부터 가정에 불화가 좀 있어서 애정결핍도 있는 아이거든요. 그런 지영이 꼬드겨서 군대 시절까지 기다리게 하셨으면 솔직히 지금보다 100배 1000배 잘해줘도 모자라요. 소중한 거 잃고 나서 후회해봐야 아무런 소용 없는 거 아시죠? 아는데 저는 아내 소중하게 여기고 있고 잘하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저한테 애정을 바라는 것만큼 제 가족도 소중히 여겨달라 말했었던 것뿐이고 제가 한 일에 대해서 고마움을 알고 뻔뻔한 행동이나 말 같은 건 좀 줄여달라 했던 것뿐이고요. 솔직히 이기심이 지나쳐서 저 힘들게 할 때도 있어서 그래요. 걔가 이기심이 많은 애가 아니라 애정결핍이 심한 애라서 그런 거라고요. 철훈 씨는 대체 지영이랑 어떻게 결혼하신 거예요? 애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얼마나 많은데 안 좋은 것에만 초점을 두고 그러시냐고요. 하여튼 철훈 씨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 있는 거 들으니까 제가 마음이 안 놓이네요. 솔직히 벌이도 시원찮으신 분이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지영이 힘들게 하는 것도 참기 힘들고요. 프리랜서라고 말이야 그럴듯해도 벌이가 좋은 편은 아니지 않나요? 제가 프리랜서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좋은 회사에 갈 능력은 되는데 지영이 때문에 집에서 일하는 거예요. 몸 안 좋으신 아버지가 출판사 물려받으라고 했는데도 거절했고요. 핑계는 그럴싸한데 막상 지영이 별로 신경도 안 써주시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럼 일을 할 때 일에 집중을 하지 건강 멀쩡한 아내를 24시간 내내 지켜봐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네, 영숙 씨. 아니, 24시간 지켜보라는 게 아니라 더 신경을 쓰라는 거죠. 잔소리 좀 했다고 신경을 쓰고 안 쓰고랑 뭔 상관인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영숙 씨가 아무리 아내 절친이라고 해도 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문제로 연락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가 막혀서.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저 지영이 절친인데 할 말이 그게 전부예요? 더 할 말도 있는데 제가 다 쏟아내면 싸우게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려고요. 그리고 무슨 시녀라도 되는 것처럼 쫑알쫑알 쏘아대지만 마시고 정 아내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궁금하시면 와서 며칠 생활 같이 해보세요. 그럼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될 테니까. 아, 그러시구나. 그럼 지영이 제가 며칠, 아니, 몇 달이라도 같이 지내볼게요. 저는 지영이한테 잘 해줄 수 있고, 지영이가 훨씬 더 대접받아야 할 애라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 알만한 나이 아니신가요? 오기 부리면서 저 이겨먹으려 드시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이겨먹으려는 게 아니라 제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거 증명하려고 그러죠. 철훈 씨는 지영이가 얼마나 마음이 따뜻한 애인지 몰라서 그래요. 제가 뚱뚱하다가 애들한테 왕따 당할 때도 그러지 말라고 하고 같이 어울려준 사람이고, 애는 또 알고 보면 얼마나 착한데요. 맛있는 아이스크림 먹을 때면 살찐다고 일부러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저한테 꼭 맛보게 해주는 애라고요. 아니, 그건 정말 살찔까봐 그런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잘 알겠습니다. 한번 마음대로 해보세요. 아내만 동의한다면야 그래도 얼마든지 상관없죠. 사실 지영이한테는 이미 확답 들어놨어요. 별거 해보고 없는 동안 지영이 빈자리 한번 크게 느껴보세요. 그래야 소중함을 알지. 나 참 기가 막혀서. 사실 아내의 이기주의는 저의 일상을 많이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제가 정말로 뜻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출판사를 차리는 것이었는데 일에만 매진하면서 자신을 방치할 생각이냐고 따지기에 꿈을 포기했어야만 했죠. 자기 중심적인 아내 때문에 원하던 회사에 취직을 하지도 못하고 프리랜서로 일해야 하는 상황이 달갑지 않기도 했었습니다. 때문에 아내의 절친이 아내를 도맡아 책임져 보겠다. 오기를 부리고 아내까지 덩달아 동조하고 나서니 솔직히 반기는 마음이 컸습니다. 없어봐야 소중한 걸 안다고 하며 아내며 아내의 절친이며 큰 소리를 떵떵 치던데 그건 오히려 이쪽이 할 말이 아닌가 싶었죠. 아내가 저의 인생에서 떨어지게 되자 이를 알게 된 아버지는 제게 출판사를 물려받으라 제안을 해오더군요. 거절을 하고 싶었지만 함께 전해준 말에 저는 수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랑 아빠 둘 다 대장암이라고? 내 엄마는 대장암 3기고 나는 폐에서 전이 된 것 같다더구나. 바쁘다고 건강검진을 귀찮다고 미루는 게 아니었는데 건강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제야 알았다. 아니, 나보고는 건강 잘 챙겨라 매일같이 노래 부르시던 분들이 건강검진 기본적인 것도 안 챙기면 어떡해. 이런 얘기를 이렇게 갑작스럽게 듣게 될 줄은 몰랐네. 병원에서는 뭐래? 나을 수는 있대? 항암이야 해봐야 알겠지만 솔직히 아빠랑 엄마가 늦은 나이에 널 낳았잖니. 이제 간다고 해도 크게 미련도 없다. 손주 못 보는 거야 조금 아쉽기는 하다만. 벌써부터 포기할 생각을 하면 어떡해. 나을 생각을 해야지. 왜 미리부터 죽을 게 정해진 사람처럼 말을 해. 60, 70대 나이쯤 되면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있는 법이다. 아쉬운 게 있다면 조금이라도 더 건강할 때 너한테 출판사 문제들 더 많이 알려주지 못한 것뿐이다. 그 시간들을 그대로 흘려보낸 게 아쉽구나. 알겠으니까 일단 치료부터 시작하자. 치료하면 나아질 수 있을 거야. 응? 아무리 잠을 자도 피곤하고 몸이 아프다던 부모님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흘려들었었던 자신에 대한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당장 아내의 문제들에만 초점을 세우고 신경을 곤두세우느라 소중한 부모님의 건강에는 주의하지 못했었던 자신이 원망스러웠죠. 저는 출판사를 물려받게 되었고
아버지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지만 부모님이 이전처럼 건강하게 회복할 방법만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이가 유달리 좋으셨던 두 분은 하루 간격을 두고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힘이 드는 일이었으나 아내는 장례식의 과정에서 자신이 많이 반성을 했다며 사람이 달라진 모습을 보이더군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꺼이꺼이 울며 통곡을 하다가 장례식 첫날이 끝나갈 때쯤에는 아예 탈진을 해버려 병원에 실려가기까지 했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아내가 조금은 바뀌었나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저희 부부는 다시 함께 지낼 수 있게 되었죠. 출판사의 사장이 되어 많이 바빴지만 애정결핍으로 절 힘들게 하던 아내 또한 달라진 모습을 보여 적응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납골당 가게 될 때 그 영숙이라는 친구분도 같이 부를까? 누구? 영숙이라고. 왜? 네가 나랑 싸우고 별거 비슷하게 할 때 같이 지낼 수 있게 도와줬던 분. 아, 그 친구. 이제는 크게 안 친하니까 됐어. 안 친하다니 무슨 소리야? 같이 지내는데 애가 살이 찌는 이유가 뭔지 좀 알겠더라고. 짜장면 같은 거 시키면 소스 남는 거 버려야 하잖아. 그런데 또 그걸 궁상맞게 냉장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밥 말아 먹기도 하고. 지금 생각해도 좀 구역질 나고 속이 메스꺼린다. 난 둘이 친한 줄 알았는데 하도 나한테 잔소리하면서 너 변호해 주길래 절친이라고 생각했어. 한때나마 친했었다고 해두자. 그래도 영숙이한테 도움받은 건 맞는데 이제는 나랑 걔랑 급이 차이가 좀 나게 됐잖아. 나는 돈 잘 버는 출판사 사장 마누라고 걔는 뭐 그냥 영숙이고.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신 이후 이제는 생활의 급이 많이 차이가 나게 되었다며 아내는 영숙이라는 절친과 거리를 두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내의 생각에 일견 동조하면서도 아내가 힘들어할 때 그 친구만큼 편을 들고 신경을 써줄 사람이 있을까 싶어 저는 기프티콘과 함께 안부를 물어보면서 납골당 이야기를 꺼내보았는데요. 저는 영숙이라는 친구로부터 의외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내가 장례식 도중에 빠져서 영숙 씨랑 같이 여행을 갔다고요? 장례식 첫날에 아픈 척 빠져나와서 저랑 같이 잡아뒀었던 여행을 갔죠. 말했잖아요. 걔가 배우 했었어도 탑배우 했었을 거라고. 연기도 제법 하거든요, 지영이가. 아니,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영숙 씨는 아내 바라기 아닙니까? 그걸 왜 얘기해 주시는 건데요? 저도 지영이 뺏어간 철훈 씨한테 이런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너무 괘씸해서. 그 일만 곱씹으면 분통이 터져서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일인데요? 여행 갔었는데 남자 2명이 저랑 지영이랑 놀자고 오더라고요. 지영이가 철훈 씨랑 싸우고 기분 울적해 보여서 저는 배려해준다고 유부녀인 거 숨겨줬거든요. 그런데 지영이 얘는 내가 좋다는 남자를 집가 홀랑 채가는 거 있죠? 잠깐만요. 지금 뭐라고? 설마 아내가 바람을 피웠단 말입니까? 그것도 제 부모님 장례식 기간에? 그것만이면 제가 말을 안 해요. 잘 때 펜션에서 다른 남자랑 하는 얘기 몰래 엿들었는데 저 살찐 거며 눈치 없는 거며 온갖 욕을 해대고 있더라고요. 지가 잘난데 나랑 같이 놀아준다는 식으로. 세상에 기가 막혀서.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이걸 절친이라고 나 감싸준다고 고마워했잖아요. 사실은 그냥 지가 돋보이려고 착해 보이려고 나 데리고 다닌 것 뿐이었는데. 그걸 이제서 얘기하시는 이유는 뭐죠? 솔직히 믿기가 힘든 얘기네요. 1년이 넘도록 저한테 살가운 연락 한 번을 안 하니까요.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오히려 제 살찐 거며 남자 못 만나고 있는 걸로 뒷담이나 처하고 있고, 짜장면 소스 가지고 밥 말아 먹은 거 가지고 돼지니 뭐니 하는 말을 제가 참아줘야 해요? 충격적인 거 하나 더 얘기해 줄까요?
걔가 과연 밤새도록 다른 남자랑 대화만 나눴을까요? 아내는 자신에게 있어 소중히 여겼어야 할 영숙이라는 절친을 제대로 챙기지도 않고 이용만 해먹은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아내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 저로서는 참 기가 막혔고, 이런 아내 때문에 부모님의 속을 썩게 한 저 자신에 대한 자책도 하게 되었죠. 다가올 부모님의 기일에 아내와 납골당에 찾아가 속죄를 하고 아내 역시도 본인의 잘못을 털어놓게 만들리라 다짐했습니다. 이혼을 하기에 앞서 그렇게 해야만 속이 풀릴 것 같았거든요. 다음 주에 우리 부모님 기일이잖아. 나랑 같이 납골당 한번 다녀오자. 엥? 다음 주? 그때는 내가 친구들도 보고 좀 많이 바쁠 것 같은데. 그리고 장례식 때 잘 모셔드렸잖아. 얼굴 너무 자주 뵈면 하늘에서도 귀찮다고 하실지 몰라.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 하늘에서 잘 지내고 계신 분들을 뭐하러 챙기겠다는 거야? 산 우리 엄마 아빠나 잘 챙겨. 참참. 앞으로는 시부모님 드릴 목까지 우리 엄마 아빠한테 드리자. 뭐? 너 출판사 사장으로 잘 나가는데 용돈 스케일은 전이랑 똑같으면 말이 되겠어? 그렇잖아도 아빠랑 엄마 내가 사모님 됐다면서 좋다고 새 차까지 뽑으셨단 말이야. 대출 내서 새 집도 알아보고 계시고 사랑하는 아내 체면 좀 세워주라. 지랄을 한다. 뭐? 지금 지랄이라고 했어? 갑자기 왜 이래? 혹시 제 남편 핸드폰 주워서 장난치는 거예요? 그런 거면 경찰에 신고해서 가만 안 둘 거니까 빨리 돌려주세요. 납골당 얘기를 꺼냈는데 남이 장난치는 거겠니? 닥치고 네 부모 데리고 내 인생에서 꺼져. 꺼지라니. 갑자기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나 지영이야. 대학교 퀸카 박지영. 네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장례식 첫날에 아픈 척 울고 친구랑 여행 간 년이기도 하지. 여행 가서 유부녀 아닌 척하고 다른 놈이랑 바람난 미친년이기도 하고. 그걸 어떻게? 설마 영숙이 그게 그렇게 말했어? 오해야, 오해라고. 오해는 무슨 오해. 다 들었어. 한 번이면 차라리 실수라고 이해해주지. 나 군대 갔을 때도 기다려주는 척하면서 다른 놈들이랑 놀아놨다며. 네 시녀처럼 붙어있던 영숙씨 말이라 그런지 아주 생생하게 다 알고 있더라. 심지어 증거사진까지 있던데. 나 너무 외로워서 그랬던 거야. 떨어지니까 네가 얼마나 나한테 소중하고 큰 사람인지 알겠더라. 그 구멍을 메우려고 그랬었던 것뿐이라고. 설마 이대로 나 버릴 거 아니지? 나도 이제야 알겠다. 네가 얼마나 내 인생에서 나를 좀먹어왔던 존재인지. 잃고 나서야 후회한다는 말이 정말인가 봐. 만약 나랑 이혼했다가 후회하면 어떡할 거야? 응? 잘 생각해봐. 나 정말 그때는 다신 안 받아준다. 네가 영숙이랑 붙어있겠다면서 떨어져 있을 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활기 넘치던 때였어. 꺼져, 거머리 같은 년아. 잘 생각하라고. 제발 좀. 갑자기 이러면 아빠랑 엄마 빚진 건 어떻게 갚는데? 당장 나 2주 뒤에 성형 예약해둔 것도 돈 내야 하는데 어떡하냐고. 답이 없는 년이네. 차단할게. 여보, 저는 결국 아내가 소홀히 대하던 절친 영숙으로부터 숱한 불륜의 증거들을 받아 이혼에 있어 돈 한 푼 내지 않고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본인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겠다면서 그 뒤로도 성형으로 달라진 얼굴 사진을 찍어 보내왔었죠. 그러다가 언젠가부터는 연락을 해오지 않고 있는데 영숙 씨에게 듣기로는 성형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콧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고 하더군요. 미모만 믿고 애정결핍이라는 이유로 주변 사람들을 숱하게 휘둘러오고 자기 중심적이기만 하던 아내에게 어울리는 인과응보다 싶었죠. 부모님을 잃고서야 정말로 소중한 것들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겠다 깨닫게 된 점. 앞으로는 2번 다시 후회할 일이 없도록 사람 보는 것에 더 주의를 하면서 살아가겠다 다짐을 하게 된 아내와의 이혼 문제였습니다.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이 할망구, 이제 일 끝났지? 끝났어. 유미야,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 할망구라고 부르는 건 좀 자제해줬으면 좋겠어. 뭐? 나는 너희 아빠랑 재혼했으니까 엄마 대접하는 건 싫을 수도 있겠지만 하다못해 이름으로 부르거나 아주머니라고 해주면 안 될까? 민선 할래? 그딴 건 됐고 오면서 아이스크림이나 좀 사와. 당연한 거지만 돈은 그쪽이 알아서 내주시고. 그 정도는 용돈으로 사 먹어도 되잖아. 뭐래? 집에서 1분 거리에 편의점 있잖아. 싫어, 귀찮아. 그리고 고작 그딴 거에 내 용돈 쓰고 싶지는 않은데? 고작 그딴 거라니. 그럼 유미한테 있어서는 어디에 쓰는 게 유익한 건데? 굳이 말해줘야 알아? 명품백이나 옷 같은 거지. 그런 건 이제 막 대학생이 된 애가 쉽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잖니. 그래서 아이스크림 따위에 쓰기 싫다는 거잖아 지금. 어차피 어제 갖고 싶었던 옷 사버려서 돈 없어. 뭐? 용돈 준 거 고작 일주일밖에 안 됐잖아. 아빠한테 매달 20만 원씩 받으면서 그걸로도 부족하다고 내 지갑에 손대기나 하고.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최소한 알바라도 해서 돈 모으는 성의는 보이자. 아무리 철이 없어도 사치가 좀 지나치잖아. 진짜 짜증나 죽겠네. 아 맞다. 오늘 돈 부족해서 갖고 싶은 가방 못 샀거든? 30좀 넘으니까 한 50만 원만 더 줘. 안 돼. 뭐? 용돈 한도가 넘는 물건을 사고 싶으면 알바를 해. 저기요. 그쪽이 우리 아빠랑 결혼할 수 있었던 건 딸인 내가 허락해줬기 때문이야. 알고 있긴 해? 그거랑 이건 달라. 네가 나를 엄마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너희 아빠랑 결혼한 이상 난 엄마 역할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야. 닥쳐 할망구야. 집에서 쫓겨나기 싫으면 50만 원 내놔. 내 말 씹으면 당신은 그냥 끝이야. 내가 아빠한테 민선 아줌마가 괴롭혔어 라고 한마디만 하면 바로 이혼이라는 거 알고 있으라고. 유미야. 그쪽은 그냥 내 ATM이자 노예일 뿐이야. ATM이면 ATM답게, 노예면 노예답게 그냥 시키면 네네 하면서 맞춰주면 그만인 거라고. 하여튼 이번 주 일요일에 사러 갈 거니까 그때까지 50만 원 준비해놔. 일요일 오전. 야 할망구, 돈은? 50만 원 달라고 했잖아. 일어났는데 집에 없는 건 무슨 경우야? ATM에 노예인 주제에 어딜 기어나가. 야 답장 빨리 안 해? 아빠한테 확 찔러주래? 그래. 답장 늦어서 미안해. 운전 중이었어. 그딴 건 알 바 아니고 돈 내놔. 50만 원 어쨌어? 안 된다고 말했잖아. 노예가 왜 이렇게 나대? 그리고 아침밥도 안 해놨네? 다시 기어 들어와. 난 그 집으로 다시 안 들어가. 뭐? 설마 뭐 이혼이라도 하시게? 아니, 이혼은 이미 했잖아. 네 엄마랑 아빠. 어? 뭐래? 지금 이혼한다고 하면 당신이랑 아빠잖아. 우리는 이혼 안 해. 그리고 그 집으로 안 돌아갈 거고. 에? 뭐라는 거야 계속? 오후가 되면 알게 될 거야. 오후? 그러고 나서 뭔가 할 말이 있으면 메시지 보내. 뭐라는 거야 진짜. 오후. 보이스톡 취소. 보이스톡 취소. 아니 뭐야? 엄마가 우리 집에 왔잖아. 오늘부터 남자친구랑 여기서 같이 산다는데 어떻게 된 거야? 어라? 엄마가 설명 제대로 안 해줬어? 아니 뭐냐니까. 당신 뭐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좀 알려줘봐.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일단 그 집은 오늘부터 너희 엄마 영희 씨 명의로 바뀌었어. 왜? 너희 아빠가 영희 씨랑 얘기를 끝냈거든. 얘기? 뭔 얘기를 끝내? 그 집을 주면서 네 친권도 영희 씨한테 주기로 한 거야. 뭐? 네 아빠랑 나는 네가 자는 사이에 집을 나왔어. 집에 우리 짐이 없어진 거 몰랐니? 뭐? 아니 잠깐만. 아니 그러면 뭐 엄마랑 아빠가 뭔가 딜을 했다는 말일 텐데 이 집을 받았는데 내 친권까지 엄마가 가져가면 엄마만 이득인 거 아니야? 나도 처음엔 잘 이해가 안 갔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납득이 되더라고. 무슨 말이야? 일단 좀 물어볼게. 네 엄마가 바람 피워서 이혼한 5년 전에 너는 그때까지 넉넉하게 살았던 것처럼 계속 지내고 싶어서 아빠가 친권을 가지길 원했었지? 그게 뭐? 일은 하나도 안 하는 엄마보다는 일도 하고 돈도 있는 아빠를 따라가는 게 당연한 일 아닌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겠지. 그럼 뭐?
근데 너는 영희 씨랑 짜고 친 거잖아. 뭐? 유미야, 너 민철 씨가 네 진짜 아빠가 아닌 거 알고 있었지? 너는 영희 씨와 상간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잖아. 사실은 그걸 알고 있었지만 계속 모른 척 해온 거 맞지? 그걸 어떻게 알았어? 민철 씨는 너랑 네 엄마가 몰래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 거짓말! 너랑 영희 씨가 만나려면 이혼 당시 정한 조건대로 민철 씨를 통해야만 만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네 행동을 보면서 그게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걸 알고 흥신소에 의뢰해서 조사를 좀 해봤대. 흥신소? 그랬더니 민철이는 내가 결혼할 때까지 써먹을 ATM이야. 엄마는 친권 포기하고 남친이랑 마음껏 즐겨. 지 딸도 아닌데 속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열심히 먹여 살려주네. 뭐야 그게? 흥신소 사람이 너랑 네 엄마가 하는 대화를 녹음했다고. 엄마랑 둘이서 민철 씨 비웃고 그랬다며. 근데 민철 씨는 네가 진짜 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 진짜? 알고는 있었지만 이미 몇십 년을 딸로 키워온 정이 있어서 앞으로도 부족할 거 없이 지내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네 바람에 따라 친권을 가져와 준 거야. 그런데도 너는 영희 씨를 몰래 만나서 그런 얘기나 나누고 웃고 있었던 거잖아. 민철 씨가 얼마나 슬퍼했을 것 같아? 그건 한동안 충분히 슬퍼해서 그런지 이제는 너에 대한 정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대. 뭐? 넌 아주 네 엄마랑 똑같다더라? 뭐래? 그야 모녀니까 당연히 그렇겠지. 나 원래 엄마 닮았어. 천박한 웃음소리가 진짜 똑같다더라고. 천박하다고? 그리고 나한테 했던 태도도 다 알고 있더라? 뭐? 그래서 네가 평소에 나한테 보냈던 카톡도 다 보여줬어. 그건 프라이버시 침해 아니야? 그래, 그건 사과할게. 근데 사람을 깔보고 상스럽게 막말하는 것도 엄마랑 똑 닮았다더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빠라는 사람이 너무한 거 아니야? 네 아빠 아니잖아. 그걸... 그래서 민철 씨는 네 아빠가 되지 않기로 했대. 뭐라고? 여기서 아까 그 딜 얘기로 돌아가자면 민철 씨는 그 집을 네 엄마한테 양보하는 조건으로 네 친권을 엄마한테 넘겼어. 아니, 그래서 그게 어떻게 딜이 되냐고. 이 집도 꽤나 넓고 엄마 입장에서는 나랑 남자친구랑 살 수 있고 아빠 성격상 아마 내 양육비도 다 줄 텐데 아빠한테는 좋은 딜이 아니잖아. 네 엄마는 당시 불륜 상대랑 동거를 했었는데 최근에 다른 남자랑 바람 피운 사실을 들켜서 헤어지는 바람에 집에서 쫓겨나서 살 곳이 없다면서 아빠한테 울면서 매달렸대. 뭐? 오늘부터 같이 살 남자가 아마 그 바람핀 상대일걸? 심지어 그 사람 유부남이었어서 둘 다 그쪽 부인한테 위자료를 청구당하고 일단 살 곳이랑 노예부터 급하게 찾고 싶었나 봐. 노예? 네 얘기야, 유미야. 뭐? 나? 내가 왜? 넌 이제 대학 자퇴해야 하게 생겼다던데? 자퇴? 영희 씨는 네 학비를 내줄 형편이 안 되잖아. 그래도 양육비는 아빠가 내는 거 아니야? 네 말대로 양육비는 마지막 정일합시고 모두 줬다고 하는데 영희 씨는 바로 자기 빚 갚는 데에 써버렸다더라? 빚? 그렇게 해도 아직 몇천 정도는 남아있다나 봐. 뭐야, 장난하는 거지? 난 이 얘기 엄마한테 한 번도 들은 적 없는데? 나도 민철 씨한테 들은 얘기라서 지금 말한 부분까지밖에 몰라. 더 자세한 내막은 네 엄마한테 직접 들어. 나도 거기로 갈래. 뭐? 대학 그만두기 싫어. 아직 일하기 싫다고. 거지같이 살고 싶지 않아. 빚지는 것도 싫고. 제발 부탁이야. 나한테 그래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당신이 아빠 좀 설득해봐. 나는 민철 씨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길 바래. 그 집이 싫으면 네가 나가는 수밖에 없어. 너무하다 싶을 수도 있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게 다야. 잠깐만, 당신 내 엄마가 되고 싶었던 거 아니야? 그걸 포기하다니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야? 민철 씨가 친권을 포기한 이상 이제는 내가 그럴 의무는 없지. 야! 너도 이제 성인이니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독립할 수 있는 나이잖아. 열심히 살아야지. 나도 데려가. 미안해. 부탁이야. 그 후 유미는 갑자기 생긴 일에 혼란스러워하다가 결국 대학도 자퇴하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 밤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성격이 성격인지라 계속해서 사고만 치다가
2달도 안 돼서 그만두더니 같이 살던 엄마의 남자친구와 눈이 맞아 둘이서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러다 딱 한 번 유미가 친척에게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더욱 가혹하게 반미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영희 씨는 다시 한번 민철 씨에게 접촉을 시도했지만 다행히 현재 주소를 모르는 탓에 미수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철 씨와 저는 예전부터 원하고 있던 해외로 발령이 났으니 이제 그 모녀와의 연은 완전히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유진, 너 지금 어디야? 어? 뭐야 갑자기? 어디긴 직장이지. 내가 일할 땐 연락하지 말라고 했지? 니네 회사가 언제부터 재택근무를 했었냐? 뭐? 네 직종 생각하면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냐고. 뭔데 진짜? 아직도 모르겠어? 네가 우리 침대에서 병석이라는 남자랑 나뒹구는 중인 거 다 알고 있어. 어? 딱 걸렸어 너. 지금 장인 장모님이랑 우리 부모님 모시고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뭐? 방금 이혼 서류 내고 왔어. 그럼 이제 우리는 이혼하는 거고 예린이 양육권은 내가 가져간다. 일단 카톡은 예린이 부모로서 필요한 연락수단이기 때문에 서로 차단 안 한 거지만 본인 의사도 있으니까 내 쪽에서 허락이 있을 때까지는 예린이 만나려고 하지 마. 이혼은 어쩔 수 없지만 예린이 엄마는 나야. 왜 당신한테 딸까지 빼앗겨야 되는 거냐고. 본인이 너를 트라우마 수준으로 싫어하는데 어쩔 수 있겠어? 엄마라면 애 마음은 당연히 이해해줘야지. 부모님이랑도 연 끊기고 병석이랑도 헤어지고 난 아무것도 안 남았다고. 하여튼 여기까지 하자. 아빠, 이제 기차 탔어? 오늘 이사 도와줘서 고마워. 그래 예린아. 뭐 5월 말에 또 이사 가야 되긴 하지만. 네 조건이 까다로워서 이것저것 따지다 보니까 5월 말에야 입주할 수 있는 집밖에 안 남았던 거지? 맞아. 집 조건은 내가 원했던 대로인데 입주일이 진짜 너무 멀어. 그나마 잠깐이라도 유정이모가 서울집 빌려주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나중에 꼭 고맙다고 얘기해야 된다. 당연하지. 아빠 진짜 좋은 사람 잘 만난 것 같아. 아직 재혼할 생각 없어? 아직 조금 더 있어야 돼. 둘이서 회사 차린 지 고작 1년이 조금 넘었기 때문에 거점을 완전히 서울로 옮기고 나서 하는 쪽으로 얘기하는 중이야. 그렇구나. 근데 참 세월이 빠른 것 같기도 하고 느린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 네가 벌써 대학생인데다가 심지어 서울에서 자취까지 하게 되다니. 고향에서 멀리 떠나 사는 게 처음이라 어려운 일도 많을 테니까 뭔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고마워. 아빠! 예린아, 이렇게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야? 미안해. 자고 있었지. 혹시 혼자 사는 게 힘들어서 그래?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하고 힘들면 언제든 여기로 와도 돼. 아빠, 나 좀 도와줘. 왜 그래? 엄마가 찾아왔어. 왜? 오늘 대학교에서 알게 된 친구 집에서 놀고 잘 예정이었거든? 근데 부산에 사는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이 와서 일단 놀다 말고 집으로 다시 돌아왔거든? 근데 택시 타고 와서 내리려고 하니까 문 앞에서 서서 초인종을 누르는 여자가 있는 거야. 근데 자세히 보니까 엄마였어. 얘기까지 나오는 거야? 아니, 아예 마주치기 싫어서 일단 차 돌려달라고 해서 역 앞에 있는 PC방으로 와 있어. 경찰 불러. 가능하면 그건 마지막 수단으로 쓰고 싶어. 왜? 엄마라고 해서 봐줄 필요 없어. 엄마랑 같이 있던 남자가 좀 남자도 있었어? 약간 느낌이 조폭 비슷한 사람 같았어. 물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엄마랑 같이 다니는 거 보면 수상하기도 하고. 그 집 주소는 알려준 적도 없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알아내고는 갑자기 찾아와서 너무 무서워. 그리고 경찰 부른 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서 그것도 무섭고. 이대로 무슨 일 당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너무 무서워. 알겠어. 잠깐만 기다려봐. 아빠가 괜찮다고 할 때까지 절대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응, 알겠어. 야, 정유진. 너 아직도 내 지인 집에 있냐? 에? 뭐야 갑자기. 지인 집이라니 무슨 말이야? 여기 202호가 예린이 집이잖아. 고등학교 졸업하고 상경해서 혼자 자취하는 내 딸이 사는 집이야. 아니야, 거기는 내 약혼자 집이야. 뭐?
약혼자? 3년 전부터 사귀어온 사람이 있거든. 내 약혼자는 일 때문에 1년 중에 절반 가까이 서울에서 지내는 사람이거든. 근데 서울 갈 때마다 호텔 같은 거 빌려서 자는 것보다 차라리 월세방을 빌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 집을 계약해 놓은 거야. 뭐? 그 사람한테서 지금 야밤중에 돌아왔더니 현관에서 예린이 이름 부르면서 찾는 수상한 여자가 있길래 깜짝 놀라서 도망쳤다는 연락이 왔어. 아니 근데 전에 예린이가 이 집에 들어가는 걸 분명히 봤는데? 내 약혼자는 예린이랑도 면식이 있거든. 거의 친엄마 수준으로 사이가 좋다 보니까 예린이도 집 비번 알고 그렇겠지. 에? 진짜? 근데 네가 찾아간 거 보니까 당분간은 거기 가지 말라고 말해놔야겠네. 아니 안 돼! 왜 안 돼? 앞으로 예린이한테 나 좀 먹여 살려달라고 할 거란 말이야. 뭐? 예린이가 내가 서울에 있는 거 알고 일부러 여기서 자취하면서 취직하고 지내는 거 아니야? 그럼 아예 같이 살면 되는 얘기니까. 대체 어떻게 하면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게다가 예린이는 아직 학생이야. 뭐? 가령 취직하기 위해 상경한 거라고 해도 우리를 배신하고 떠난 너를 예린이가 퍽이나 먹여 살리려고 하겠다. 말도 안 돼. 알아들었으면 빨리 돌아가. 이대로 버티면 경찰 부를 수밖에 없으니까. 아니 나 이미 집안에 들어왔는데? 뭐? 거길 왜 함부로 들어가? 너무 추웠단 말이야. 딸이 살고 있는 집에 엄마가 들어가는 건데 뭐 어떤가 싶어서 들어왔지. 아니 도어락으로 잠겨있을 거 아니야. 아 그건 너 설마 그 병성인지 뭔지 아는 놈한테 범죄 기술까지 배웠냐? 어? 그 남자 뭐 빈집털이 전과도 있잖아. 내 말 맞지? 아니 그게 그 건물이 각 호수마다 현관이 보이는 위치에 CCTV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 거짓말 해봐야 집에 들어간 모습은 이미 다 찍혔을 거야. 아 진짜로? 맞나 보네. 그냥 경찰 부르는 수밖에 없겠다. 아니 잠깐만. 난 그냥 여기가 예린이가 사는 집이라고 착각했을 뿐이라니까. 실제로 엄마가 딸 찾으러 온 게 다니까 문제될 건 없잖아. 그렇다고 그게 남의 집 문을 따도 되는 이유가 되지는 않거든? 착각했다고 용서받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야. 그래도. 그리고 애초에 예린이는 지금도 너를 거부하고 있어. 뭐? 너랑은 평생 만나기 싫다고까지 얘기했어. 이 이상 예린이 마음에 상처 주는 일 하지 마. 난 예린이 엄마야. 엄마가 아니라 여자로 살기를 선택하고 바람나서 집 나간 인간이 할 말은 아니지. 예린이가 용서하지 않는 한 만나는 건 절대 허락 못해. 아니 왜? 그럼 나랑 이 남자는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남자라니. 지금 사귀는 남자친구. 오늘부터 예린이한테 우리 먹여 살리게 하려고 지금까지 같이 살던 집도 처분하고 찾아온 거란 말이야. 뭐라고? 남자친구도 옛날에 사고치고 다닌 것 때문에 제대로 된 회사를 다니는 건 어려워서 엄청 다행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너 대체 무슨 생각이야? 아니, 밖에서 사이렌 소리 나는데? 아마 집주인이 신고했을 거야. 뭐? 거기 집주인한테 연락해서 밤중에 미안한데 상황 봐서 신고 좀 해달라고 부탁해놨거든. 왜 멋대로 그러는 거야? 멋대로 행동한 건 너겠지. 불법 침입이잖아 그거. 문 딴 것도 그냥 대놓고 범죄야. 당연히 경찰이 오고도 남을 사안이라고. 아니. 예린아, 유정 이모한테도 연락 받았겠지만 엄마랑 그 남자는 경찰에 잡혀갔으니까 안심해도 돼 이제. 아빠 고마워. 그래도 이대로 혼자 돌아가는 건 걱정되지? 여기서 잠깐 동안 사는 거라고는 해도 아직 이사 가기 전까지 보름이나 남았잖아. 그 사이만이라도 어떻게 다른 곳에서 못 지내려나? 그거 말인데 유정 이모가 내일부터 3주 정도 서울에 출장을 가는데 예정을 좀 앞당겨서 오늘 오후에 거기 도착하는 기차를 타기로 했대. 진짜? 그래서 우리 딸 이사 갈 때까지 같이 비즈니스 호텔에서 지내는 건 어떠냐고 그러던데 예린이 생각은 어때? 나야 고맙지. 그럼 이모한테 연락해서 그렇게 얘기해. 알겠어. 진짜 아빠는 여자 참 잘 만났어. 난 빨리 유정 이모 말고 엄마라고 부르고 싶어. 아마 이모도 좋아할 거야. 진짜? 일단 이모 이제 슬슬 기차 탔을 거니까 서울에 있는 동안 어떻게 할지 카톡 한번 해봐. 알겠어. 여러모로 고마워 아빠. 전처의 현자 남자친구는 역시나 별로 좋지 않은 부류의 인간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남자랑 만나는 전처의 머릿속이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하여튼 그 후에 그 남자랑 전처는 체포되었습니다.
이미 어떤 죄를 짓고 집행유예 중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감옥살이를 피할 수 없게 된 듯합니다. 역시 그때 이혼하길 참 잘한 것 같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 저와 유정이는 회사 거점을 서울로 완전히 이동시키고 이사까지 왔습니다. 예린이의 자취를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무슨 일이 있을 때 언제든 달려갈 수 있는 거리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드디어 혼인신고도 했습니다. 예린이는 그날부터 유정이를 엄마라고 부르며 매우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